개정판, 헤어지길 원하세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와카레 사세야를 아시나요? 헤어지고 싶으세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확실한 결과를 약속합니다. 와카레 사세야의 광고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별시켜주는 회사 라고 하겠지요. 이별만 아니라 헤어지거나 멀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기도 하고 또 친구 사이인데 결혼할 연인 사이가 되도록 하는 공작 업무 의뢰도 받는다고 광고를 하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큐피트의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코미디 같은 말이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러한 업무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 감정에 개입하여 떨어뜨리거나 다시 이어주는 그러한 업무로 수익을 얻는 회사의 광고입니다. 세상 살다 이런 광고까지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와카레 사세야는 부부 혹은 연인 사이를 파국시키는 공작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대부분 흥신소, 심부름센터, 사설탐정 혹은 용역회사 등으로 간판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설탐정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 1월 와카레 사세야라는 TV 드라마가 방영된 후에 대중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미우리 TV가 월요일 저녁 드라마로 제작하였으나 시청률이 부진하였습니다. 10회 방영 예정이었지만 9회까지 방영하고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부 혹은 연인의 한쪽으로부터 위례를 받아 활동하는 내용의 드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활동을 그린 드라마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막을 내린 드라마가 되고 말았지요. 사람의 감정, 그것도 연애 감정을 다루는 공작 업무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에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래서인지 실패하는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거짓 공작을 업무로 진행하는 일이잖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느 한편을 속여 사기를 치는 일이 되거든요. 실제 공작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위례자에게 비용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인지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정법인에 관한 법률이 2006년 공포되고 이듬해인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폭력단이나 야쿠자 등에 속한 사람들을 축출시키게 됩니다. 탐정법인 무슨 회사라는 간판을 달아야 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이지요. 요금은 100만엔에서 200만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별로 그리고 기간별로 세분하여 요금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척 전문화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이지요.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요금만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없다는 글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공작이 실패할 경우 실제 사용한 경비만을 청구하는 업자도 있는 모양입니다. 성공률은 10%에서 50% 사이로 추측된다고 하네요. 이별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위례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 그것도 사랑의 감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법의 인정을 받아 조사업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검색을 하면 수많은 회사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회사의 직원, 다시 말하면 이러한 회사에 고용되는 공작원은 대화 능력과 외모, 그리고 술 마시는 실력 등으로 선발된다고 하는군요. 처음에는 실제 활동을 하는 선배 공작원의 친구의 역할로 데뷔하여 서서히 업무를 도맡아 새로운 교제 상대, 즉 공작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뉴스를 통하여 이별시켜주는 회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사건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위례를 받아 공작원은 위례인의 부인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위례인의 부인의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이 동네가 처음인데 어디 맛있는 빵집이 있나요? 하고 접근한 것이지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부드러운 공작원 남자와의 우연이 여러 번 이어집니다. 부부싸움이 매일처럼 일어나는 여자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공작원과 모텔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요. 물론 증거 자료로서 모든 과정에 사진이 찍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새로운 남자와의 달콤함에 빠져있던 여자는 헤어지기를 요구하는 남편과 쉽게 합의하여 헤어집니다. 새로운 남자와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쉽게 합의하고 헤어진 것이지요. 여기까지 보면 와카레 사세야의 공작원은 임무를 달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공작원은 계속하여 이혼한 여자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언제까지 계속 관계를 이어볼 수 없었던 공작원은 여자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다 듣고서도 공작원과 헤어지기를 거절합니다. 결국 공작원은 여자의 목숨을 지우고 맙니다. 이별의 전문가인 공작원이 자신의 이별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일으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른 것이지요. 결국 공작원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관은 판결문을 통하여 거짓을 계속 이어가다 끝내는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만 사건이며 자기중심적인 범죄로서 피해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위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이라고 하여 남편의 책임에 대하여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다른 하나의 뉴스도 있습니다. 카페 사건과 모든 사항이 같습니다.
의뢰한 공작이 성공하여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진 후에 공작원으로부터 모든 일을 듣게 된 부인은 전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합니다. 재판 결과는 부인의 승소이었지요. 그리고 부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커다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의 사건과 같이 진행되지만 결과가 다르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와카레 4세야를 상대로도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의 재판을 보면서 실망한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은 와카레 4세야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재판의 선고문이 말하는 것처럼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와카레 4세야가 없었다면 공작을 위뢰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또 불쌍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겠죠. 와카레 4세야를 근본적으로 불법화하지 않는 한 이러한 류의 피해자는 계속하여 생길 것입니다. 원인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일본의 재판 습관을 다시 한번 보고 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오직 일본에만 존재하는 와카레 4세야는 탐정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공작을 계속하고 있겠지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사랑의 감정은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때를 이야기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복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좋아지는 때가 있으며 나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때가 있으며 미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늘 한 가지 느낌만 가지고 살겠어요. 조금 지나면 생각이 바뀌는 존재가 사람이지요. 문제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 때에 이를 스스로 눈치채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처음을 추억하며 상대와 대화하는 공작을 시작하세요. 과학적으로 사랑의 상미기한은 3년이란 말이 있지요. 지금은 죽도록 사랑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를 인정하시고 정을 쌓도록 하세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지요. 이상으로 헤어지길 원하세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16회 개정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